어떤 장수에서 가장 효과적 운동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안 했던 사람한테 시킬 때는 또 시켜요. 한쪽만 하시는 분들의 단점, 그리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 이유, 아까 부상 방지 말고도 또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희 준비 안 됐지만 오늘 비 오는 날에 좀 전에 한번 뛰고 우리 특별히 운동에 대해서 스몰톡을 할 거예요. 우리 특별히 양아린 원장님 다시 모셨고 앞선 영상 못 보신 분들이 있으실 테니까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경과 전문의 양아린입니다. 인스타그램에서 건강과 영양에 대한 정보를 많이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초대받아서 영광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운동 준비하다가 찍을 사람이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건이 까다로웠어요. 이런 장비도 있어야 되고 거꾸로 뛰는 이런 체력 좋으신 분. 알바로 시작했다가 오늘 같이 이렇게 엉겹결에 우리 같이 톡에 참여하시는 우리 겸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겸이라고 합니다. 건강 유튜브 채널 다이어트 과학자 최겸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이랑 같이 뛰면서 촬영하는 경험 되게 소중했던 것 같아요. 비도 오고요. 보통 이렇게 날씨가 안 좋으면 원래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근데 오늘 비 오는데 설레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었어, 처음 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되게 뛰면서 되게 좋은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됐습니다. 아마 댓글에 우리 겸님을 이렇게 고생시키다니 예상됩니다만은 즐거운 고생이라고 생각하고 나눌 주제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원장님, 의사가 운동하기 쉽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육아까지 하시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운동을 빡세게 시작하셨을까요? 원래도 좀 운동을 계속 해왔고 계속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안 하는데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는 거는 힘이 되게 약해요. 눈빛이 약해지거든요. 제가 운동 안 하는데 환자들한테 동공지진. 운동하세요. 여기까지 끝나잖아요. 근데 내가 운동을 하고 내가 이미 실천을 하고 있으니까 제 눈빛에 힘이 엄청 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고, 의사가 정신적, 신체적 그런 고강도 노동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어디서 받지 않으면 하루를 이끌어 가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집에 가도 또 다른 노동의 시작이거든요. 육아의 시작이니까. 근데 저는 제가 에너지를 얻는 방법이 운동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의 시작 전에 운동으로 시작했을 때 저는 그게 더 에너지를 받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도 이틀 운동했으면 다음 날은 쉬고 오늘도 운동하면 근감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때는 쉬어줘야 맞는 거야 이랬는데 지금은 안 나가면 너무 아쉬운, 안 나가면 서운하고, 근감소 되면 어때? 내가 운동해서 그만큼 행복하고 좋으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운동으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우리 겸님도 사실 요즘 운동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걸로 원래 유명하시지만 최근 들어서 특별한 운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발리 갔다 오시면서 운동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계기가 됐을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는 여러 가지 운동을 다 섞어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운동은 테니스랑 요가랑 달리기, 그리고 웨이트 트레이닝, 그리고 맨몸 운동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과거에는 이제 많은 남자분들이 그렇게 하듯이 고립된, 약간 통제된 상황에서의 어떤 제한적인 움직임들을 많이 해왔으면, 이것들을 해보다 보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연의 움직임들을 되게 다양하게 누리는 게 되게 좋다라고 느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보면서 즐거움을 찾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의식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재밌어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됐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오늘 약간 드릴 수 있는 인사이트가 있다면, 요즘 많은 분들이 러닝도 하시고 아니면 웨이트는 많이 하시고 필라테스도 하시고 요가도 하시는데, 저는 이제 가능하다면 스포츠를 하나씩 넣어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운동들이 다 좋긴 하지만 스포츠는 사실 굉장히 몰입하고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냥 게임이고 경쟁이기도 하고 싸움이잖아요. 근데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그런 사냥도 안 하고 싸움도 하지 않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어떤 욕구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되게 자유롭게, 되게 어린아이처럼 놀 수 있는 게 전 스포츠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요즘은 테니스를 위해서 러닝을 하고 테니스를 잘 치기 위해서 기능성 웨이트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진심이네요. 그리고 그동안 이렇게 요가랑 이런 것들 같이 해오다 보니까 부상도 없고 되게 조금 더 빠르게 알아차리면서 습득하는 게 빨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런 즐거움 속에 있습니다. 네, 구기로 하는 운동이 수명을 가장 많이 늘린다는 결과가 있어요. 테니스였던 것 같아요. 배드민턴이나 테니스가 수명을 가장 많이 연장시킨대요. 이게 테니스 쳐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 테니스라는 건 되게 재밌는 게 내 몸만 다루는 게 아니라 공에 대해서도 알아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공의 위치나 예측이 필요하고요. 상대에 대한 예측과 판단이 필요해서 이게 굉장히 복합적인 뇌 운동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내가 공을 보낼 때마다 공의 궤적이 사실 내 행동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내가 손목 각도가 바뀌면 공이 다르게 가고, 이러니까 계속해서 진짜 소마틱하게 나를 알아차리면서 이런 걸 수정하고 반복하는 과정이 되게 명상적이에요. 다른 생각을 할 수 없겠다. 없어요. 할 수 없고 그냥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떤 뇌 운동이에요. 심지어 거기다가 테니스는 이렇게 민첩성도 필요하고 근력도 필요하고 체력도 필요하고 이 모든 거를 되게 빠르게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테니스라는 게 어떤 장수에서 가장 효과적 운동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문제는 현대인 분들이 이런 이제 빠르게 정지하고 움직이고 아니면 이렇게 움직이는 가동성 같은 것들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게 부상 당하기도 쉬운 운동인 것 제가 같아요. 환자들 치료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테니스가 가장 오래 산대요. 그러면은 아프면서 오래 살겠죠. 이러면서 근데 재밌으니까 끊을 순 없고 계속 아픈 상태로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저희 병원에도 이제 파킨슨 환자들이 오세요. 우리 밑에 체육 시설이 있어서 하시는데 저희는 테니스 공간은 없어서 조그만 이제 그야말로 테이블 테니스 탁구대를 놨어요. 사실은 탁구만 해도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여러 요구들이 있잖아요. 민첩성도 있고 방향도 전환시켜야 되고 상대방의 공이 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이런 것들도 저는 그런 구기 종목 티키타카, 배구, 테니스 혼자서 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협력도 중요하고 상대방, 하지만 자신의 몸의 밸런스와 이런 어떤 모든 부분들 움직임의 알아차림 이런 것들도 테니스 할 때가 너무 없어서 테이블 테니스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스포츠 하나 추가해야겠네. 근데 한 가지 좀 알려드리면, 요즘에 해외에서 되게 핫한 스포츠 중에 하나가 빠델이나 아니면 라켓볼이거든요. 이건 약간 테니스를 조금 더 현대 공간에 맞게 재해석해서 만든 스포츠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좁은 공간에서 할 수 있고 조금 더 힘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어떤 좀 더 편한 운동들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해외에서 이런 운동들을 되게 많이 나이가 드신 분들도 하고 있어요. 운동하세요 하잖아요. 우리가 의사들이 참 진짜 영혼 없이 그냥 운동하세요 운동하세요 하는데 의사들도 운동을 못하고 또 환자들도 이게 진입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보니까 10대들 정말 운동 안 하고 20대들은 그냥 SNS에 올리기 위해서 반짝 운동하다가 이게 이제 본능과는 좀 다른 거라, 그리고 30, 40대는 이제 아이들 키우느라고 못하고, 그래서 40대 병원에 망가져서 오는데 40대 특별히 이제 운동 안 하던 꽤 많이 뚱뚱한 남자들을 위해서 운동의 어떤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뭐가 제일 좋을까요? 진입장벽을 낮출 때 제일 좋은 건 달리기이기는 해요. 사실은 우리가 큰 도구나 돈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고 운동화만 있으면 되니까 아무것도 안 했던 사람한테 시킬 때는 달리기부터 시켜요.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아까 달릴 때도 얘기했지만 환자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운동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면 일어나서 그 사업장이나 직장으로 가는 그 시간 10분, 15분을 뛰어가라. 이렇게 조금 이렇게 코칭을 디테일하게 들어갈 때 뛰기만 한 게 없는 것 같긴 해요. 저희는 다행히 이제 근처에 뛸 수 있는 공간 중에 숲이 있어서 한 30분 정도 일찍 와서 가볍게, 요즘 날씨 덥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한 15분 정도 뛰고 진료실로 오면은 그냥 진료실로 투입된 때랑 완전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환자들한테 뛰고 오라고 해요. 대기 시간이 한 30분 정도 있으니까 한 바퀴 뛰고 오세요.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네, 한 바퀴 뛰고 오시면 이제 스탬프 하나 이렇게 찍어주는 거예요. 아까 우리 겸님도 운동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하는 게 좀 의미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요가, 그다음에 필라테스를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하니까 이건 또 다른 신세계더라고요. 안 쓰던 근육들이 너무 많았구나라는 것들 느끼는데, 이렇게 좀 더 이제 운동을 한쪽만 하시는 분들의 단점, 그리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 이유, 아까 부상 방지 말고도 또 있을까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되게 단순히 그 무게를 들기만 하거나 헬스장에서 당기는 이슈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안을 수도 있어야 되고, 아이를 들 수도 있어야 되고, 차가 이렇게 나에게 올 때 피할 수 있어야 되고, 되게 다양한 내 삶과 건강을 위한 어떤 동작과 행동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사실 요가처럼 이렇게 많이 이완하고 늘리고 가동성을 늘려주거나, 아니면 웨이트처럼 또 근력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내 심장과 심혈관 기관을 되게 또 활발하게 쓰고 호흡을 올바르게 쓰는 이런 것들을 다 했을 때 내가 조금 더 건강해진다는 걸 처음 느꼈고요. 그리고 이런 움직임들 하나씩 이렇게 습득해 나가다 보면 되게 재밌어지거든요. 그리고 편안해져요. 요가를 하기 전까지는 제가 호흡을 이렇게 못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요가를 함으로써 내가 평소에 얼마나 호흡을 똑바로 안 하고 있었는 걸 알게 되고, 내 몸이 얼마나 굳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수련하면서 편해지거든요. 그러면서 내 자신과 엄청 연결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한테 제안 드리자면, 내 몸이 원래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의 힘과 자유로움이 있는데, 그것들을 누리려면 사실 움직임을 다양하게 해보면서 그런 움직임의 어떤 영역을 확장시켰을 때 그때 재미도 느낄 수 있지만 되게 편안해지고 되게 나와 연결된다. 그러면서 내가 몰랐던 나의 어떤 기능들이 더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재미나 건강과 안전에서 이런 다양한 움직임들을 이렇게 우리가 익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운동을 하게 된 계기가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환자를 봐야 되는데 내가 너무 힘드니까 끝까지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운동 원래 안 하던 사람이거든요. 운동하면 너무 재미없고 그랬는데 운동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사는 느낌이 들어서, 말한 것처럼 이제 재미를 느끼는 그 순간이 올 때까지가 좀 힘들지만, 우리가 러너스 하이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숨이 차지만 어느 순간은 그걸 벗어나면은
편안해지고 그 자체가 너무 이제 즐거워지는 그런 시점이 오기 때문에 저는 그 시점을 넘어서 우선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아까 비유가 참 좋았는데 아이를 번쩍 들기 위해서 주부가 한 10kg 아이들을 든단 말이에요. 데드리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허리만 나가기 때문에 먼저 육아를 위해서도 어차피 해야 될 거 건강하게 근데 하다 보면은 자기가 좋아져서 하는 그런 길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 마지막으로 저희 또 한 말씀. 자율신경을 좀 안정화시키는데 이렇게 좀 달리는 방법이 가장 쉽더라고요. 제가 명상,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명상하고 기도하고 달리세요라고 해요. 근데 다만 내가 부교감을 좀 강화시키고 교감신경을 좀 안정시키는 달리기를 할 때는 존 1이나 2 정도로 해서 노래도 듣지 말고 내 심박수, 내 호흡에 집중해서 달리고 나와 내 자연과의 교감으로 달리는 것을 제가 환자들한테 얘기해요. 그래서 자율신경 요새 문제 있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잘 자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번 달려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정말 많이 좋아져서 오는 거를 많이 봐요. 그래서 자율신경에 특별하게 의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많지는 않지만 적극적인 유산소가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갑작스럽게 스케줄이 됐지만 또 비도 왔지만 그 어느 시간보다 즐겁고 저희끼리 재밌었으면 된 우리끼리 거죠. 너무 재밌었잖아. 마지막으로 겸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오늘 비가 왔던 게 또 좋은 메타포 비유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비가 오면 우리는 이제 촬영을 안 할 수도 있었잖아요. 달리기엔 좋지 않은 상황이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되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그림이라 생각했어요.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라는 마음으로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는 마음으로 조금씩 시작하시는 게 오늘 이 영상의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